네, 월요일에 이슈를 더하다부터 함께 말씀 나눠볼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MBN골드 이창환 매니저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환 본부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창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정말 오늘 검은 월요일이었는데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저희가 매일매일 또 네. 이벤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 화면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2034 문자 메시지로 저희 방송 화면 인증샷 찍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시청자 여러분은 힘내시라고 저희가 선물 2가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창환 매니저 아주 힘차게 네. 좀 인사를 나누셨는데 말이죠. 오늘 좋은 저희에게 좀 의미 있는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께는 주름 개선 앰플과 다이어트 건강 기능식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를 더하다 가장 먼저 다뤄볼 내용부터 화면으로 공개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특징적인 움직임 보인 두 종목이 되겠습니다. 소리바다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두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소리바다, 절대 사실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긴 네. 한데 네.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이창환 매니저님, 네.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네. 왜 이제 상장 폐지돼 정리매매되는 종목들이 저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까를 네.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근데 분명 이유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오늘 이제 소리바다가 마이너스 90%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시간에서 또 엄청난 급등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54.43%가 지금 말 그대로 폭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이제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상한가라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노린 세력들의 좀 말 그대로 쉽게 장난질, 그리고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또 전문 트레이더들도 의외로 이런 매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스캘핑 매매나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 목표, 아니면은 뭐 많이 먹으면 5% 목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그 상황에서 이제 소리바다는 그 단순 트레이딩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뭐 하루만 해도 뭐 이론적으로는 뭐 200% 300% 올라도 그 문제가 없는 종목이니까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저는 정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혹시나 네. 이 하락장 속에서 네. 좀 색다른 투자처가 없나 싶어서 또 네. 들어가시는 분들도 또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이런 시장에서 사실 삼성전자도 지금 신저가를 가는 시장에서 나에게 수익을 주는 종목이 최고의 종목이라는 건 맞아요. 맞아요. 내가 삼성전자를 들고 오늘 마이너스 2% 맞는 것보다 우연히 소리바다를 샀는데 플러스 50% 되면은 삼성전자보다 나에게는 소리바다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쵸. 네. 오로지 수익 관점에서만 보면. 그러나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손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종목을 샀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와 다른 방향으로 가면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물타기를 하거나 좀 기다리는 경향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바로 손절을 한다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이런 정리매매 종목은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냥 기다리면 이제 그대로 상장 폐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그 전문 트레이더가 아니면 사실상 조금 매매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 주의가 더욱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2% 넘게 올랐고요. 또 금호 타이어도 강세 흐름 이어갔는데요. 미국 테네시 공장 증설 소식이 있었습니다. 하창호 본부장님, 타이어 관련주 좀 집중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 타이어 관련된 종목군들은 이 이슈가 아니더라도 사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은 섹터입니다. 일단은 이제 자동차 출하량 자체가 늘어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제 타이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서 사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사실 굉장히 좀 부정적인 업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평균 판매 단가죠. ASP가 상승을 하면서 2분기 실적, 3분기 실적 나쁘지 않게 좀 선방을 했거든요. 뭐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지금 잠정 실적 보시면 세 자릿수 이상 상승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실 텐데, 뭐 물론 누계로 보면 20%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잘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앞으로 증설을 통해서 출하할 수 있는 양 자체를 절대적으로 늘리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후 변화에 따른 부담으로 인해서 아마 전기차로의 전환은 굉장히 좀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신차에 대한 이런 수요 기대감이 붙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는 리비안이 픽업 트럭 쪽에 대한 좀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번에 증설을 하게 되면서 트럭 버스용 타이어를 첫 번째로 이제 생산 기지를 좀 가지게 되는 부분들도 앞으로의 모멘텀에는 좀 긍정적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주가에 좀 반등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는 이런 좀 차트 모양도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매니저님은 타이어 업종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리 이제 부무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네. 여기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타이어주는 전기차주의 좀 숨은 수혜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품주로 좀 네, 쓰여져야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보통 제로백이 뭐 3초 안쪽으로 들어오려면 네. 보통 이제 말 그대로 슈퍼카라고 하죠. 뭐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정도가 3초대의 제로백을 보여줍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흔히 뭐 아이오닉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1억 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퍼포먼스 모델 제로백 2.9초까지 찍거든요. 그 이유가 그 말 그대로 출발이 빠르고 또 급가속도 많이 하는 전기차 특성상 이 타이어 마모도, 그러니까 소모가 굉장히 좀 빨리 된다고 합니다. 내연기관보다. 이러다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또 타이어주들의 어떤 그 이제 당연히 소모가 빨리 되면 그만큼 교체 주기도 빨라지니까 거기에 따른 실적 호전도 중장기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이어주들의 흐름이 그렇게 네. 뭐 주가 흐름이 인상적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두 분은 네. 좀 관심을 좀 가져도 좋겠다라는 의미로 말씀을 좀 주시는 네, 거예요. 지금 이제 타이어주들이 좀 안 좋은 이유는 네. 그 말 그대로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서 그래요. 예, 그 고무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이제 그 마진 스프레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안 좋은 건데 네.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그래도 좀 멀리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기차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카메라 모듈이나 아니면 뭐 자율주행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센서 뭐 이런 부품주, 쪽으로만 네. 충전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타이어주들도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전기차로 이렇게 변동하려면 타이어도 무조건 있어야 되는 부품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타이어. 소모도 되게 빠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타이어 관련주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검은 월요일이었습니다. 네. 증시 방향 어디에 달려 있을까 하는 부분이 되겠어요. 네, 사실 이 파월 회장의 이 발언 이후로 이 페드워치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0.75bp 인상을 할 것이냐, 네. 0.5bp 인상을 할 것이냐라는 그런 찬반 의견이 굉장히 나뉘고 있는데 화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바라보면은 0.75% 금리 인상을 점치는 네. 분들이 굉장히 더 많아졌어요.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네,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거의 50대 50이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거의 0.75% 금리 인상이 거의 지금 70% 기정사실화 왔다. 되는 네. 거 아니냐. 일단은 좀 네. 힘이 들다 하더라도 지금 물가를 잡는 것이 최급선무가 됐다. 네. 감내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 인상 급격히 오른 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게 확실히 확인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예. 때문에 시장 많이 흔들렸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CPI가 발표되고 8.5가 발표되고 나서 이제 시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네. 그 이유는 그 시장이 이제 0.5%의 빅스텝을 어느 정도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기저에 깔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지금 이제 0.75 우리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는 강력한 도구를 사용해 물가를 안정시킬 것이다. 네. 라고 또 밝혔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중앙은행 그 집행이사도 지금 이제 만약 중앙은행이 이 정책을 더디게 조정하면 향후 비용은 상당할 것이다. 즉 지금 그 유럽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금리 인상을 시사하다 보니 네. 시장은 다시 한번 이런 그 불확실성,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에 몸을 추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물가 상승이 CPI 흐름만 계속 그냥 뚫어지게 봐야 되는 것인지 지금 네. 이후의 시장으로 어떻게 보실까요? 하정환 본부장께도 또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강력한 매파적인 네.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단기간에 CPI 지수에만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금리 인상을 이라는 그런 주사를 놨을 때 이 약후가 퍼지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뭐 네. 짧게는 반년이 좀 필요한데 해당 부분들을 좀 지켜보겠다라는 의지가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뭐 인도에서도 수출 제한 움직임이 나오면서
되면서 사실 또 곡물 가격이나 이런 쪽에 대한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는데 그것들은 이제 식품이라든지 생필품에 영향을 또 미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율을 좀 가속시킬 수 있는 요인이 지금 너무나도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트리거가 되는 게 이제 기후 변화로서 또 시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율은 좀 높아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지속적인 좀 금리 인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난 이제 7, 80년도에 폴 펄커가 진행을 했었던 만큼의 네. 그런 이제 강력한 금리 인상을 잡는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정말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입니다. 파이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다행인 게 그때에 비해서는 고용률이 지금 굉장히 좀 높습니다. 보통 4% 이하를 완전 고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연준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하게 만드는 두 가지 요인이 이제 고용 지표랑 경제 성장률인데 두 가지 모두가 지금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부분도 금리 인상의 강력한 흐름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 예, 증시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금 네. 금리가 어쨌든 공격적으로 간다고 하니까 네. 좀 조심, 몸을 사려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에 대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강달러 네. 이런 시장이 열리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안정적인 그런 부분을 좀 선호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땐 자연스럽게 이제 위험을 좀 선호하는 시장의 증시는 조금 짓누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방향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8월 CPI 지표가 12일에 발표가 되잖아요. 그럼 그 전까지는 좀 인플레이션 관련주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네. 아니면 여태까지 계속 올랐었던 태조 이방원 이런 종목들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그럼 우리 매니저님께 네. 의견을 네. 들어볼까요? 예. 네, 일단은 뭐 태조이망원이라는 단어가 네,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좀 그러니까요. 쓰이고 있습니다. 저희도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제 네. 좀 지겨워요, 사실. 네, 맞습니다. 네. 뭐 그 내용을 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형화시켜서 얘기하는 거를 제가 뭐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은 그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만 놓고 보더라도 시장 대비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 풍력 쪽에서는 CS 베어링, 그리고 지금 이제 원전 같은 경우에도 또 시장 대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료, 사료 관련주들도 시장 대비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한 우리 대표적인 이제 천연가스 그리고 에너지 테마라고 할 수 있는 대성에너지 그리고 이제 GSE 같은 경우에도 시장 대비 좀 강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목들로 놓고 보면은 인플레이션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인버스 성격으로 강할 수밖에 없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기본충실님께서 네. 유튜브 채팅창에 9월 FOMC까지는 관망 중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네. 지금 현금 확보가 답이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하창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사실 이제 현금화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자신의 계좌 상태를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는 10% 이내라면 현금성 자산으로 했을 때 10% 이내면 최대한 가능한 부분에서의 좀 허리띠를 졸라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레버리지를 활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이제 그 부분에서 현금을 좀 확보하실 수가 없다면 저는 네.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을 하면 또 급반등을 하는 게 과거의 흐름들이 좀 전례가 많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의 또 기회를 포착을 할 수 있어서 웬만하면은 현금성 부분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0% 이상이어서 대응이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은 결국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바탕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전략으로 하실 수밖에 네. 없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은 시장에서 어떤 좀 시각을 유지하고 계신지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슈를 더하다 마무리를 하고요.